나는 그날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무너뜨릴 만한 메시지를 받았다. 남편의 핸드폰이 충전 중에 진동하던 그 순간 나는 호기심에 스크린을 힐끔 보았고 그 한 줄의 문자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저녁 그 레스토랑에서 바을 내가 좋아하는 와인으로 기다릴게. 발신자는 지은 누나라는 이름이었지만 나는 그게 누군지 직감했다. 내 남편 민준이가 15년 결혼 생활 동안 숨기던 비밀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외도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모든 희생을 조롱하는 칼날이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지은 누나와의 만남으로 시간을 채웠다. 나는 그의 성공을 위해 내 꿈을 포기했다. 대학 시절 미술을 전공했던 나는 그의 커리어 초기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너만 있으면 돼라는 그의 말에 속아 내 인생을 그의 그림자에 묻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자가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 레스토랑을 검색했다.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루체. 예약이 가능했다. 손이 떨리며 예약 버튼을 눌렀다. 같은 시간, 같은 테이블 근처.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직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후에 민준이를 무너뜨리고 싶은 욕망이 피어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외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명예를 짓밟은 죄악이다. 나는 그 죄를 그에게 되갚아줄 것이다. 저녁 7시,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메이크업은 완벽했지만 마음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로비에서 기다리며 나는 민준이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는 항상 완벽한 남편 행세를 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나를 내 영웅이라고 소개하곤 했다. 하지만 집에 오면 피곤한 척하며 나를 외면했다. 그 피로는 이제 지은 누나 때문이었다. 서버가 나를 안내할 때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테이블은 구석진 곳, 촛불이 은은히 타오르는 로맨틱한 스폿. 그리고 그곳에 민준이가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30대 중반쯤 세련된 레드 드레스를 입은 미인. 그녀의 미소는 칼날처럼 예리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민준이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스치자 나는 구역질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 장면은 예상 밖이었다. 민준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지은아, 이제 그만하자. 이 모든 게 잘못됐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오빠,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거 잊었어? 그날 밤, 당신이 나를 구해준 후로 그 대화는 내 귀에 선명히 들려왔다. 구해준. 무슨 일이지? 나는 숨을 죽이고 엿들었다. 민준이가 속삭였다. 그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운전하던 차였어. 내가 대신 책임진 거지? 이제 그만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사고? 내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스쳤다. 10년 전 우리 결혼 5년 차에 일어난 교통사고. 민준이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됐고 나는 그를 변호하며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내 실수라고 했지만 나는 그의 무죄를 믿었다. 재판에서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나는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 사고로 우리 아이, 수민이가 영원히 잃었다. 태아 시절, 충격으로 유산된 우리 첫째. 그 모든 게 이 여자 때문이었다. 지은, 그녀가 운전하던 차. 민준이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아이를 희생시켰다고? 분노가 솟구쳤다. 나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민준아,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여기 왜? 지은은 당황한 눈으로 나를 훑었다. 누구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의 아내요. 그리고 당신의 은인. 아니, 피해자겠네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끌어내려 했다.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하지만 나는 그의 팔을 뿌리쳤다. 설명. 10년 동안 내가 날 속인 그 모든 거,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한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 건 드물다. 명예와 체면이 모든 걸 결정짓는 이 사회에서 나는 그 체면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오해예요. 민준 오빠가. 그날은 제가 지민준이가 그녀를 노려봤다. 입 다물어 그의 눈빛에 나는 처음으로 진짜 민준이를 봤다. 그는 보호자가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야수였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서버가 당황하며 메뉴를 가져왔지만 나는 와인을 주문했다. 가장 비싼 걸로. 오늘은 특별한 밤이니까 이민준이가 애원하듯 말했다. 집에 가자.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수민이와 지은이, 우리 두 딸의 그 이름이 내 가슴을 찔렀다. 수민이는 그 사고 후 태어났지만 항상 약했다. 의사들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았다. 민준이를 위해. 아이들. 내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한 적이 있나? 나는 물었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그날 민준 오빠가 술을 마시고 제가 대신 운전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오빠가 나 대신 신고했어요. 나한테 딸이 있어서 기록이 남으면 그녀의 딸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아니, 미움의 화살은 민준이를 향했다. 민준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지은아. 내가 그날 나한테 술을 권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녀를 탓하고 있었다. 자신의 죄를 남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한국 남자.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내면은 썩은 열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다. 이 모든 걸 녹음할게. 그리고 경찰에 제출할 거야. 10년 전 사고, 내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거, 그게 내가 아니라 그녀 때문이었다면 재심이 가능할까?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그걸 왜? 우리 가족이 망할 텐데? 가족. 내가 이미 망쳤어.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다. 고객님, 소란을 피우시면 나는 카드를 내밀었다. 전부 계산할게요. 그리고 이 테이블 영원히 예약 취소해주세요. 민준 씨 이름으로. 그날 밤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섰다. 민준이는 나를 차에 태우려 했지만 나는 택시를 불렀다.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민준이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것이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그의 모든 것을. 집에 도착해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10년 전 사고 후 쓴 것들.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해? 그 글씨가 아직 선명했다. 그리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지은을 만날 거야. 그녀를 동맹으로 만들거나 적으로 삼거나. 하지만 민준이는 그는 끝장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지키려는 본능. 다시 시작. 내가 내 인생을 훔친 걸 어떻게?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무릎 꿇었다. 그 사고는 내가 실수했어. 지은은 그냥 친구였어. 회사 프로젝트로 만난 거야. 거짓말.
그의 눈이 피했다. 한국 남자들의 전형적인 변명. 친구라는 단어로 모든 걸 덮으려 한다. 나는 웃었다. 프로젝트. 그럼 왜 내가 그녀를 구하려고 나와 아이를 버렸어?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나가. 오늘부터 이 집은 내가 아니야. 그가 나가자 나는 지은의 번호를 찾았다. 민준이의 핸드폰에서 훔친 거였다. 문자 한 통 만나서 이야기해요. 당신 딸을 위해서 그녀의 답이 왔다. 언니, 제발. 오빠가 날 협박해요. 협박. 새로운 비밀이 드러났다. 민준이는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조종하는 괴물이었다. 복수의 불꽃이 더 타올랐다. 나는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한강의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이 도시, 성공과 배신의 도시. 나는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일어설 것이다. 지은과의 만남은 카페 블루밍에서였다. 홍대 근처 예술가들이 모이는 그곳은 내 옛 추억이 스며든 장소. 대학 시절 민준이와 데이트하던 곳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는 복수의 무대가 됐다. 지은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메이크업으로 가린 다크서클, 그리고 손에 쥔 커피컵이 떨리고 있었다. 언니,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울지 마세요. 민준이가 좋아할 거예요. 내 말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가 날 망치려 해요.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지은은 민준이의 회사 후배였다. 8년 전 프로젝트 팀에서 만났다. 민준이는 이미 유부남이었지만 그녀를 유혹했다. 너 같은 여자가 필요해. 집에 있는 여자는 그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평범한 주부. 지은은 빠져들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남편의 가정폭력, 딸의 병원비. 민준이는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날 밤 회사 회식 후 민준이는 취해 그녀에게 키스했다. 지은은 밀어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 데려다 줄게. 차에 오른 그들. 지은이 운전대를 잡았다. 민준이가 술을 권했다. 한 잔만 더. 이 사고는 그 후에 일어났다. 과속, 빗길. 차가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민준이는 가벼운 타박상, 지은은 충격으로 병원행. 그때 오빠가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했어요. 제 기록이 남으면 딸 양육권을 잃을까 봐.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이는 그녀를 구했다. 대신 나와 태아를 희생시켰다. 그는 재판에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진실은 지은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물었다. 왜 이제야 말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오빠가 최근에 돈을 요구해요. 회사 자금 유용한 걸 내가 알았대요. 그걸 빌미로 나한테 계속 만나자고 해요. 안 하면 사고 진실을 폭로하겠대요. 회사 자금 유용. 새로운 폭탄. 민준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범죄자였다. 그는 승진을 위해 회사의 돈을 빼돌렸다. 지은은 그 증거를 쥐고 있었다. 이메일, 송금 내역. 그녀가 보여준 파일을 보며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수억 원, 그 돈으로 그는 우리 집을 샀다.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 했던 그 돈. 언니, 도와주세요. 오빠를 멈춰야 해요. 지은의 눈빛은 절박했다. 나는 고민했다. 그녀를 믿을까? 그녀도 공범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딸 사진을 보니 미움이 누그러졌다.
7살 소녀, 병원 침대에 누워 미소 짓는 아이, 나의 수민이처럼 약해 보였다. 좋아요. 협력할게요. 하지만 조건은 모든 진실을 나한테.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나는 동맹을 얻었다. 하지만 믿음은 없었다. 한국 드라마처럼 배신은 언제든 올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여보, 용서해. 지은은 끝났어. 그의 미소는 완벽했다. 연기자처럼. 나는 꽃을 받아들며 웃었다. 그래. 그럼 증명해봐. 회사 자금. 그 돈 어디 갔어? 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지은에게 받은 파일을 보여줬다. 이게 내 비밀 중 하나지. 다음은 사고, 그리고 외도. 그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경찰에 갈 거야? 아니면 내가 자백해. 민준이는 웃었다. 갑자기 그의 눈빛이 변했다. 너 아직도 모르지? 그 사고 내 탓이야, 뭐. 그는 계속했다. 그날 너한테 전화 왔잖아. 오늘 늦을 거야라고. 하지만 너는 집에 와라고 조르지 않았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회식 갔고 지은을 만난 거지? 내가 날 밀어냈어. 거짓말. 하지만 그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날 임신 초기 증상으로 불안했다. 정말 그랬나?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민준이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함께 무너졌어. 복수하지 마. 우리 딸들 생각해. 딸들. 지은이와 수민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닫았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 하지만 끝은 다가오고 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이의 말은 독이었다. 나의 잘못. 그 사고는 내 탓. 인터넷에서 옛 뉴스를 검색했다. 사업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댓글들은 나를 비난했다. 아내가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한국 사회의 시선, 여전히 여자를 탓하는 그 문화.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옛 대학 선배, 혜진 언니. 그녀는 이혼 전문가였다. 진실이 뭐든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의 회사에 익명 제보. 자금 유용. 그리고 사고 재심 청구. 지은의 증언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미안해요. 오빠가 제 딸을 위협해요. 못해요, 배신. 그녀는 물러섰다. 나는 홀로 남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레스토랑 그날 그녀의 눈물은 연기였나? 나는 민준이를 추적했다. 그의 사무실로 갔다. 회사 로비에서 그는 상사와 웃으며 대화 중이었다. 성공한 엘리트. 하지만 그의 책상 서랍을 훔쳐봤다. USB 드라이브. 열어보니 지은과의 영상. 불륜의 증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 나의 사진. 사고 후 병원에서 울던 나. 그 아래 메모. 그녀를 무너뜨려야 해. 민준이는 나를 파괴하려 했다. 우울증 약을 조작해 정신 이상으로 몰아가려 한 흔적. 그는 괴물이었다. 나는 USB를 복사했다. 이제 무기가 생겼다. 저녁, 집에서 대치. 내가 날 죽이려 했어. 나는 소리쳤다. 민준이는 부정했다. 오해야. 그건, 하지만 그의 눈은 피했다. 우리는 소리쳤다. 아이들은 방에 숨어 울었다. 한국 가정의 전형. 겉은 평화롭지만 속은 지옥.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한강 다리로 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복수는 쉬운 게 아니었다.
나도 파괴될 수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단계, 언론. 익명으로 기사 제보. 기사가 터진 건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대기업 간부, 자금 유용 및 음주운전 은폐 의혹. 민준이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실렸다. 회사 주식이 흔들렸고 그의 상사는 그를 소집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창백했다. 누가? 이게 내 짓이야.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10년 전부터 그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약해 보이니까 내가 다 짊어진 거야. 약해? 나는 웃었다. 내가 날 약하게 만든 거지? 내 비밀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아빠가 도둑이래. 수민이가 울며 말했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복수는 가족을 해친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은에게 연락했다. 당신 딸 위해 증언해. 그녀는 망설였다. 오빠가 자살할지도 몰라요. 자살. 민준이가? 그는 그런 약한 놈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누구든 밟는다. 그날 밤 민준이는 술에 취해 돌아왔다. 여보, 도와줘. 회사에서 해고될 거야. 그는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울었다. 연약한 모습. 드라마 속 남편처럼.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 뭐든 해. 사고 진실 자백. 그리고 지은과 끝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 계산이 스쳤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로 갔다. 민준이는 진술서에 서명했다. 그날 운전은 지은 씨였다. 내가 대신 책임졌다. 경찰은 재심을 검토했다. 지은은 증언했다. 그녀의 딸을 위한 선택.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웠다. 민준이의 회사는 그를 잘랐다. 그는 실직자가 됐다. 집에서 빈둥거리며 나를 원망했다. 내 복수 때문에 나는 일자리를 찾았다. 미술 스튜디오에서 파트타임. 옛 꿈을 되살리며.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사고 장면, 아이의 울음. 고조는 민준이의 반격이었다. 그는 나를 고소했다. 배우자 모욕과 명예훼손, 변호사는 혜진 언니였다. 법정에서 그는 울며 말했다. 제 아내가 우울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녀의 환각입니다. 증거? 내 일기장. 그가 훔쳐 조작한 거였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정신과 감정평가를 명령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민준이는 이겼다. 소송은 기각됐지만 내 명예는 실추됐다. 친구들은 피했다. 미쳤대.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지은이 왔다. 언니, 오빠가. 당신 약에 뭘 탔다고 해요? 독극물? 내 우울증 약에 그는 환각제를 섞었다. 증거를 찾았다. 약병, 분석 결과. 그는 나를 미치게 만들려 했다. 반격.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편의 가정 내 학대와 범죄 은폐 오플래시가 터졌다. 한국 미디어, 스캔들을 사랑한다. 민준이는 도망쳤다. 그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시어머니, 항상 나를 못마땅해 했다. 민준이만 잘 되면 돼. 하지만 여론은 나를 지지했다. 미투 스타일, 여성의 목소리. 온라인에서 지지자들이 모였다. 나는 강해졌다. 민준이는 호텔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끝내자. 이혼하고 각자 살아. 그는 웃었다. 끝.
아직 안 끝났어. 그는 파일을 꺼냈다. 우리 결혼 전 내 비밀. 대학 시절 낙태. 내가 말했지. 그 애는 원치 않아라고 오충격. 어떻게 알았지? 그는 내 친구를 매수했다. 이걸 폭로하면 내 딸들 양육권 잃을 거야. 트위스트. 그는 나의 어둠을 쥐고 있었다. 나는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너도 나처럼 비밀을 지키려 했잖아. 우리는 똑같아. 이혼 소송은 지옥이었다. 민준이는 양육권을 주장했다. 아내는 불안정해 하지만 나는 증거를 쌓았다. 그의 범죄 기록, 약 조작. 판사는 아이들을 나에게 줬다. 하지만 민준이는 항소했다. 아이들은 나랑 살아야 해. 엄마가 위험해. 아이들은 공포에 떨었다. 수민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 지은이는 도왔다. 그녀의 증언으로 민준이의 협박이 드러났다. 그녀의 딸은 이제 안전했다. 새 직장, 새 삶. 민준이는 무너졌다. 그는 술에 빠졌다. 어느 날 그는 집으로 쳐들어왔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그는 칼을 들었다. 부엌 나이프. 죽여버릴 거야. 나는 아이들을 방에 숨겼다. 민준아, 그만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는 울었다. 칼을 떨어뜨렸다.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그의 말에 나는 동요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방관. 나도 배운 거야. 약자를 밟아 살아남는 법. 공감. 아니, 변명.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봤다. 그는 괴물이 아니라 망가진 사람. 복수는 그를 파괴했지만 나도 상처 입었다. 경찰이 왔다. 그는 체포됐다. 음주운전 재심, 자금 유용, 가정폭력. 종신형은 아니지만 10년은 나왔다. 감옥에서 그는 편지를 썼다. 용서해. 사랑했어. 나는 찢었다. 용서. 불가능.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미술 전시회 열었다. 제목, 숨겨진 상처. 그림들은 우리 이야기. 검은색과 붉은색, 배신의 색. 지은은 친구가 됐다. 그녀의 딸과 내 딸들이 놀았다. 언니, 고마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여론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TV 인터뷰, 책 제안. 하지만 밤에 나는 외로웠다. 복수의 대가 평화가 아니었다. 빈 껍데기. 1년 후 민준이가 가석방됐다. 그는 변했다. 머리 희끗, 눈빛 온화. 재활했어. 새 3살의 그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수민이는 나빠 하며 안겼다. 지은이는 거부했다. 그 사람 믿지 마. 하지만 나는 허락했다. 한 번만 카페에서 만남.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이겼어. 그는 고백했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 나를 통제하기 위해 사고를 이용했다. 너의 약함을 사랑했어. 하지만 잃어버렸지? 트위스트. 그는 나를 사랑했다. 뒤틀린 사랑. 복수는 그의 사랑을 깨웠다. 그는 자수했다. 이제 자유로워. 나는 자유였다. 새 남자, 아니, 새 삶, 하지만 끝은 비극적이었다. 민준이는 자살했다. 편지, 너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울었다. 승리인가? 아니, 공허. 한국 사회, 복수는 영웅을 만들지만 영웅은 외로운 법, 아이들과 나는 산다. 상처 안고.
하지만 논쟁, 나는 과했나? 그는 용서받을 만했나? 독자여, 당신의 선택.